원시광 홍덕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는 생식들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건조식품들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도 지난번처럼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디님 이거 뭔지 아세요? 이 까만 번데기? 이게 뭐? 그쵸, 번데기 같이 네, 생겼죠? 뭔가요 이게? 요거는 동해등해라는 식물이란다. 곤충인데 요거는 이제 검정파리라고 하거든요. 검정파리의 유충인데 보시면은 생긴 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요게 원래 말리기 전에는 더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먹이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되게 생소한 너 조용히 좀 해줄래? 좀 생소한 먹이에요. 그래서 먹이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텐데 사실 이 곤충은 우리 생활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이 곤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 사료에 이 곤충이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왜 이 곤충을 많이 쓰냐? 이 곤충은 제가 성분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 다른 곤충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칼슘이요? 네. 근데 칼슘 함량이 무작정 높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신체라는 거는 모든 영양 성분의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내 인 농도가 낮아져요. 그렇다고 또 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인 때문에 그 뼈에서 칼슘을 꺼내가서 다 배출시켜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칼슘과 인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적절한 비율이 있는 생물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럼 같은 경우에는 칼슘 함량이 적을 뿐만 아니고 그 칼슘과 인의 비율도 이제 권장 비율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요 동해등의 피닉스웜은 그 칼슘이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인과의 비율이 굉장히 조화로워요. 그래서 그 실제로 강아지 사료로 이제 쓰이는 주 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피디님 저희 그 질문해 주시기로 한 게 되게 많은데 질문 하나도 안 하세요. 제가요? 대본은 혹시 안 보셨나요? 여러분 저희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합니다. 대본이 있죠 저희. 네. 지금 살짝 멘탈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럼 살아있는 생물보다 그 건조미럼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쵸, 당연히 있죠. 다음부터는 대본 숙지 꼭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살아있는 게 사실상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무기질들이 파괴가 안 되니까 살아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굳이 건조를 고수를 하냐?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동해등해를 급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아있는 동해등해 유충은 껍데기가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먹는 비어디 드래곤이나 블루턴 같은 치악력이 세고 이빨이 날카로운 조용히 좀 해줄래? 날카로운 파충류들이 아니면 사실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특히 양서류 같이 혀로 찍어서 통째로 먹는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지 못한 채 이제 껍데기까지 다 배설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건조를 한번 하게 되면 씹어서 삼키지 않더라도 이게 소화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씹을 필요도 없이 이게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가루로 잘 부서져요. 그래서 그런 이점 때문에 그 건조된 피닉스웜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요거를 주로 거북이들을 먹여요. 거북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료에도 굉장히 좋은 그 비율대로 이제 칼슘과 인이 잘 함유가 돼 있지만 이런 생먹이를 중간중간 급여해줘야 거북이의 건강 상태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급여를 하는 편인데 요게 물 안에 뿌려서 급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물에 많이 껴요. 왜냐면은 요 곤충 자체가 단백질 함량부터 성분표 다시 띄워드릴게요. 단백질 함량부터 이제 지방 함량까지 다른 곤충들보다 높아서 좀 영양식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양의 귀뚜라미나 미럼을 먹을 때보다 동해등해를 먹으면 이제 훨씬 개체들의 회복 속도나 원기 회복 속도 이런 게 훨씬 더 빨라요. 대신에 이제 수질이 조금 맞아요. 빠르게 먹을 수 오염되는. 때는 수질 관리를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아. 곤충들을 먹였을 때보다. 지방 함량도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를 거북이 물에서 급여한 다음에 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기름기가 만져져요. 되게 신기해요. 그만큼 지방과 이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건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이게 뭘까요? 약간 카레가루처럼 노란 가루가 그쵸? 약간 새 모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요거는 제가 아예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비폴렌이라고 하는 건데 초점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비폴렌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 꿀벌들이 꿀벌들이요? 네, 꿀벌들이 여기 꿀벌 그림 있잖아요. 네. 꿀벌들이 꽃의 꽃가루들을 모아서 이렇게 뒷다리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꽃가루를 뭉쳐온 거라서 실제로 냄새를 맡아봐도 굉장히 달콤해요. 사실 요거는 그 사람이 먹는 건데 요게 좀 가격이 비싸요. 요게 독일에서는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의약품으로 취급을 한대요. 그 정도로 효능이 좋고, 그래서 비폴렌의 효능을 한번 설명드리면, 비폴렌은 이제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성분들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효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효능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된 이제 기능이 사람이 먹었을 때 이제 혈액순환 개선, 원기 회복 이런 컨디셔닝에 관련된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없거나 좀 기운이 부족할 때 이걸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그리고 요게 또 다른 게 좋은 거는 저는 요거를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면 해외에 제가 옛날에 유로메스틱스 번식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해외 유로메스틱스 브리더한테 물어보니까 번식기에 요거를 꼭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로 브리더가. 그래서 먹여봤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다른 동물들한테도 먹여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제 빡세다. 번식 활동이 좀 촉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좀 이 활력 그런 느낌. 그거 네,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활력도 활력인데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제 꽃가루가 주로 빡세다. 봄이나 여름에 많으니까 이제 동물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 이게 대단하신데요? 동물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귀뚜라미 미럼을 먹어. 빡세다. 계절을 모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야생에서 다른 거를 그거 잡아먹을 대단하신데요? 때는 그 곤충이 무슨 꽃을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 이제 포식 레벨이 낮은 동물들이 먹은 생물까지 같이 먹게 되는데 집에서 이제 키우는 동물들은 귀뚜라미가 그냥 사료만 먹고 키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디테일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급여를 했을 때 동물들의 컨디셔닝이 좀 달라지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덕표 엉아가 경험을 토대로 진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초식하는 친구들만 먹여야 되는 건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주로 활용을 했냐면 처음에 유로 브리더가 유로 바닥에 뿌려주라 그래서 그렇게만 주다가 이제 이게 생각보다 물에도 잘 녹아요.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뉴칼레도니아 개코들 뭐 리케너스, 크리스티드 개코, 가골 개코 이런 애들 슈퍼푸드에 타줘도 기호성도 올라가요. 기호성도 올라가고 성분도 좋고 그렇게 슈퍼푸드에 타서 급여를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에 묻혀서 육식동물들한테 급여하기도 해요. 어차피 이제 그 비폴렌 검색해서 보시면은 나와 있는 성분들이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나눠서 이제 하는 그런 성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 먹고 싶구나 지금. 너 먹어볼래? 먹고 싶진 않은가 봐요. 그쵸, 사람한테도 좋으니까. 네, 맞아요. 사람도 요거 이제 하루에 반 스푼 정도 먹으면은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많이 섭취하셔서 장수하신 분들도 많이 사례가 있으시고, 네, 그렇게 비폴렌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비교적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모양만으로는 추측하기 힘들지. 칼슘제 아닌가요 이거? 칼슘제가 맞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건 난각가루예요. 난각가루. 이제 난각가루를 급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토케이를 번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번식하시는 분들은 난각가루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흔히 파충류들 사육을 할 때 이제 칼슘제를 더스팅을 해서 주잖아요. 이제 칼슘도 가공 방법에 따라 섭취율이 엄청 달라지는 거 아세요, 피디님?
가공 방식이에요? 네,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칼슘의 화학식은 똑같은데 가공 방식이나 이제 원물 재료에 따라서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흡수율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난각가루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천연칼슘이라서 실제로 저는 아기를 키우잖아요. PD님은 아직 미혼이시고 그쵸. 이제 아기들 칼슘 관련된 제품을 볼 때 그 유기농 난각가루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좋은 칼슘 제품이냐 안 좋은 칼슘 제품이냐에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도 아기들이 먹을 때 난각가루를 먹을 정도로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이제 제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없어요. 비폴레는 솔직히 가격 부담이 좀 있는데 요거 뭐 5kg짜리 얼마 안 하거든요. 저 지금 동물의 매장이 이렇게 많은데 5kg짜리 하나 사서 지금 2년, 3년째 쓰고 있어요. 요거는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도 엄청 쉬워요. 네이버에 그냥 난각가루 검색하시면 돼요. 만약에 소량만 필요하신 분들은 매장 놀러 오셔서 이 덕표 엉아에게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처음 알았냐, 토케이 게코를 번식할 때 요거를 급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암컷의 컨디션이 달라져요. 토케이 게코 처음 번식하시고 좌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케이 게코는 알을 한 번, 두 번 정도 낳으면 암컷이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토케이 게코 같은 경우에는 알이 굉장히 단단한 하드에그예요. 거북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알껍질이 두꺼운 리키에너스. 산란 횟수가 많아지면 알 표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해지는데 요거를 급여하면 그 알 상태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져요. 피디님, 저희 농장에서는 요거 어떤 방식으로 급여하고 있죠? 저희는 보통 DC에 덜어서 이제 사육장 안에 맞아요. 비치를 해두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맞아요. 비치를 해두고 있죠. 이게 사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칼슘 설명해 드렸잖아요. 칼슘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몸에서 인성분이 낮아지고 안 좋은 메커니즘이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슈퍼푸드에 타서 주시는 행위는 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얼마나 이제 칼슘제 난각가루를 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개체들이 직접 선택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거보다 좀 적게 해서 DC에 난각가루를 닫은 다음에 이제 크레 번식장, 리키 번식장, 가골 번식장, 차오 번식장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개코들은 이제 먹는 장면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혀로 날름날름 맞아요. 한 10회 정도 찍어 먹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놔두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계속 먹어요. 그래서 엄청 천천히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개코들도 요게 칼슘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자기가 부족하면 충분히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케이뿐만 아니고 모든 번식기에 있는 동물들, 그 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동물들 난각가루 급여해 보시면 알 상태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칼슘이 정말 중요하니까 파충류한테. 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흡수율이다. 이제 그 칼슘제 보면은 일부 제품들은 그 굴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칼슘제도 있거든요. 근데 굴껍질은 난각가루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원재료나 아니면 가공 방식에 따라서 그 흡수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사용해 본 것 중에는 난각가루 강추드립니다. 칼슘제랑 두 개 놓고 쓰시면서 병행해서 쓰시면 더 좋아요. 요거는 선택적으로 먹게 하고 이제 제품 칼슘제는 더스팅해서 급여하고 이렇게 하시면 뭐 칼슘 부족으로 뭐 MBD가 오거나 이런 현상은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번식을 많이 하시는 브리더분들께 진짜 초강추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건조 이제 식품들 안내해 드렸는데 피디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약간 생식과는 또 다른 꿀팁이어서 뭔가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선택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라 굳이 따지자면 단점은 사실 개체들이 잘 먹어줘야 그게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한번 진짜 시도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어요. 생식의 장점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생식이니까 개체들의 먹이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단점은 이제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냉동 제품으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건조식품들은 전부 다 보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생식에 비해서 먹이 반응이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생식의 포커싱은 먹이 반응과 이제 개체들한테 잘 밸런스 맞는 성분인가가 주요 관건이고, 이제 건조식품들은 그런 생식을 먹는 개체들한테 좀 보조적으로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키포인트들이 되는 제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먹이나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댓글은 항상 보고 있으니까 댓글 보시고, 댓글 제가 보고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은 제가 유튜브로 또 다시 컨텐츠 찍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도 인사하렴. 감사합니다.